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증시나 진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네. 어제 야, 이렇게 올리려면 어제 왜 뺐나 싶어요. 아, 그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주식시장의 묘미긴 한데. 네. 근데 오늘 개인 또 왕창 팔았거든요. 네. 1.2조 원 정도 넘게 좀 매도를 했는데 어제 한 1조 4천억 정도 샀잖아요. 네. 하루 만에 단타가 괜찮네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2%, 2.5%씩 올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어제 개인이 요즘에 떨어질 때마다 순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매수가 이제 곧버스만 아니면 아주 괜찮겠죠. 그렇죠. 지금 곧버스 하신 분들은 속이 탈 겁니다, 아마 아주. 네. 네. 곧버스 하신 분 빼고는 올해 수익률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 조금 겸손의 미덕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벌써요? 보이긴 하는데. 벌써요? 네. 아닌데 조금 보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곧 시장 빠지겠네 또. 네. 그리고 어제 댓글창이 난리 났어요. 제가 공무원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노동의 그걸 폄하해서 노동의 가치를 너무 겸하해서 사과 한마디 하시죠. 욕을 먹을 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거니까. 그건 노동의 인정해 주시고. 노동의 대가대로 분명히 있는 건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장도 좋으니까 좀 너그러이 용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봐줘요.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오늘 좀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기관이 또한 1조 원 정도 양시장 앞에서 매수를 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1284원.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화학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모 화학 역시나 또 2차 전지가 오늘 또 휩쓸었습니다. 기존에 안 오르던 2차 전지 조금 약간 외곽 사이드 쪽이 오늘 아주 난리가 났고 이유는 있었죠. 지금 아침에 발표됐던 어제 발표됐던 F150 라이트닝 그 화재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뉴스가 되겠죠.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바이든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4월달에 가서 이제 일론 머스크 면담도 한다라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저런 이슈들이 이제 2차 전지를 또 상승을 또 이끌었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모 화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후성은 15%, 코스모 신소재 10%, LG 화학이 6%대 상승을 했고요. 엄청난 거죠. 다른 화학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효성화학, PI 첨단 소재, 이수화학, 효성 TNC 다 5에서 7%씩 상승을 해서 어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온 게 굉장히 여러 업종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IT 또 소매 판매가 괜찮으면 또 IT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반도체 가격도 꺾여서 난리인데 그 반등 시기도 좀 빨라질 거라는 기대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업종도 판매량이 1월 달에 굉장히 잘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또 뒷받침을 해주면서 추가로 좀 상승을 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기반이 되니까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기아가 5.3%, 현대차가 3.8%, 그리고 현대, 위아, 화신, 만도, SL 이런 부품 업체들도 3% 내외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엄청 좋네요. 네, 전기전자 섹터도 2.6% 올랐는데요. DB하이텍이 오늘 10% 올랐어요. 네, 어떤 분은 이제 한국의 TSM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네, 공감을 안 됩니다만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계속 TSMC라고. 네, 그렇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한 10% 올랐고요. 오늘 삼성전기가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LG이노텍도 5.2%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2.4%, 하이닉스도 1.3%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의료정밀 섹터 다 좋았고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은 어제 안 좋았던 게 오늘도 안 좋네요. 통신업종이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가격을 깎아주던가 데이터를 더 주던가 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3의 이제 경쟁자가 또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뒀죠. 진입은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엔 이게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라 신규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알뜰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있죠. 근데 여기 있고 재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5G 통신 관련해서 투자를 할까요? 하는 이유가 없지.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아니 통신사가 만약에 해야 돼. 그래서 정부가 주파수 반납도 했어요. 심지어 반납했죠. 예, 반납했는데. 돈 주고 산 거를 그냥 공짜로 반납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MM 웨이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과연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그 다음으로 이제 하락률 2위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플러스였습니다. 통신만 오늘 좀 떨어졌고요. 특히 SKT가 4% 정도 하락을 했고 네. 나머지 업종은 전부 다 플러스긴 했습니다. 오늘 그만큼 장이 좋았어요. 전기가스 업종도 뭐 한국전력이 0.4%, 한국가스공사는 그냥 보합으로 끝나서 어제 이제 정부의 통제에 영향 하에 있는 이런 통신업종 그리고 뭐 전기, 가스 그리고 은행업종 오늘 별로 이렇게 상승장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치가 1.9였는데 3% 수준 발표가 돼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자동차 중에서도 카바나가 18%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주식 때문에 멍든 회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운용사 중에. 아, 그렇죠. 네, 그 회사 멍들고 나서부터 계속 반등이네. 와, 네. 미친다 진짜.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무섭게 밑으로 300불이 넘었었던 걸로 같은데 네. 3불인가? 거의 뭐 100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네. 밑에서 몇 배 이렇게 반등을 한 거니까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는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 그리고 중고차 업체도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1월달 신차 판매량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렇게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는 높은 물가에 좀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것 같다라는 지난번 삼성증권의 코멘트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중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동차 섹터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전체 금리이죠. 신차나 이제 중고차 할부 금리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잖아요. 신차는 뭐 13%, 중고차 20%까지 막 다다랐는데 그게 조금 안정되면은 차량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정이 되려면 일단 캐피탈사에서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데 채권을 조달하는 게 여전체로 조달합니다. 여전체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 대출 금리도 조금 내려줄 텐데 여전체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6일날 DGB 캐피털이 신용등급은 A+인데요. 2년 만기 여전체를 민평금리보다 90bp 낮게 발행했습니다. 4.79에 발행을 했고요. 민평금리보다 뭐 높게 발행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민평금리보다 낮게 발행할 수도 있는데 민평금리보다 낮다는 건 최근에 여전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금리 뭐 국고채나 이런 시중등급 굉장히 높은 금리들은 상당히 좀 빨리 떨어졌는데 그 이하단의 채권들은 조금 시간이 뒤늦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차 현장에 이제 뭐 관련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중고차 금리도 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시중금 따라갈 테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자금 동원한다고 약간 뭐 괜찮은 회사들이 자금 동원하면 자금이 뭐 5배씩 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지. 그때 어려웠을 때는 잠깐 빠지다가 막 다 미친 듯이 지금 돈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이 원래 이렇게 주식 시장처럼 급등락이 심하고 막 자금 쏠렸다가 막 확 빠져나갔다 이런 시장인지 몰랐어요.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원래는 아닌데 위기 상황 가서 너무 급하게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해소가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더 떨어지면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도 내외까지 떨어지면은 재미없지 않나? 채권이요? 굳이 채권 투자해야 되나? 3% 받으려고? 그런 생각 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높은 금리에 적응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마이너스 금리였던 EU 쪽 채권들도 막 사고 그랬잖아요. 독일 채권도 막 마이너스 금리인데 사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3%에서 뭐 2%, 1%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뭐 계속 사긴 할 텐데 뭐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전망이 이번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느리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걸 각오했다. 최근에 이제 2%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린다라고 얘기한 분이 계시잖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금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워낙 그 독특했던 2020년 내외의 그 금리는 40년 만에 처음 온 거 거의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던 일이 온 거라서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제로금리 있을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제로금리라는 거는 뭐 유동성을 굉장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 상황이 좀 닥쳐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전일 EU에서 탄소 배출 규제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쪽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2030년까지 새로 출고되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21년 대비해서 한 50%로 굉장히 감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5년부터는 EU 내에서는 탄소 배출 없는 신차만 판매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하고 면담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됐었던 기가팩토리 요거를 한국에 건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그 여부도 건설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한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짠 애들인데. 테슬라요? 네, 엄청 짠 애들이에요. 이거 지어주려면 거의 거저 짓게 만들어주면 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등등등. 근데 이제 노동력이 워낙 우리 한국은 뛰어나니까 오면은 좋겠지. 근데 그렇게 많이 주고 유치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이나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또 잘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제 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다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네, 자사주가 보통 주가만 한 2,470만 주 정도 되고요. 우선주도 한 16만 주 있는데 전량 다 합해서 한 3조 원 규모가 됩니다. 요거를 앞으로 한 5년에 걸쳐서 전량 다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한 70% 수준의 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돼서 이 지분 가치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자사주 전량 소각은 삼성물산발 지배구조 개편은 없다라는 의미이고 본질 가치를 봐달라는 신호다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추가 매입에 대한 논의가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자본이 줄면서 이제 뭐 ROE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재무구조가 바뀌는데 자본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죠. 근데 이제 소각은 재무제표상으로는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소각을 해야지 저기 순자본이 줄잖아요.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할 때 순자산이 줄죠.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자사주라고 이 계정이 이제 새로 생기는데 그게 차감 계정이라서 자본의 마이너스가 자사주 매입할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소각을 할 때는 그 자사주가 이제 차감 계정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플러스가 되면서 뭐 이익 소각을 하면 이익잉여금에서 그만큼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 총계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미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본 총계에서 빠진다고요? 빠지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본 총계에서 감소가 돼서 이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뭐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이러면 도로 빠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해 놓은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안 생길 거라는 이제 확정을 박은 거죠. 소각을 한다는 거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워낙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당연해서 아니 소각을 안 하는데 자본 총계에서 빠지는 건 좀 이상하다. 매입만 해도 이제 회계적으로는 빠지게 됩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나라는 소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자본 총계에서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다. 네, 어쨌든. 네. 우리도 이제 그게 안 이상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삼성물산이 오늘 그 아침에는 한 7%까지 고가를 찍었다가 3.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도 어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날라갔습니다. 위메이드가 특히 좀 기여를 했는데요. 위믹스 코인이 예전에 한번 상장 폐지됐잖아요. 한 4-5개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 같이 이제 상폐를 시켰는데 이번에 코인원이 71일 만에 다시 위믹스 코인을 재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원화 거래를 재개한다고 하고요. 상장 폐지 사유였던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요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믹스 재단은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혼란을 줄 어떤 행위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P2E 게임주에 대한 좀 투심이 조금 부활한 모습이 오늘 좀 보였고요.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이런 데도 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컴투스도 한 12% 상승을 했고요. 넷마블도 8%나 올랐네요. 그리고 컴투스는 뭐 SM하고도 관계가 높지 않습니까? 네, SM 지분도 5% 갖고 있는 것도 좀 수혜 요소이죠. 그거죠. 오늘 SM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SM 이야기인데요. 이성수 대표, 카카오가 아니라 SM엔터의 이성수 대표가 현 대표죠. 현 경영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수만 대표와 조금 대척점에 있는 이수만 대표가 친척이죠, 이분이. 친척이에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 친척인데. 예, 근데 지금 완전 대척점에서 서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한 28분짜리 올렸습니다. 그걸 한번 봤는데 와 여러 가지가 너무 내용이 많더라고요. 28분 만에. 예, 30분 동안 열심히 찍으셨는데 이수만 대주주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지시사항들을 많이 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티스트나 이제 임직원들한테 이수만이 필요하다라고 언론에 성명 발표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수만을 위한 주총 대응반을 마련을 하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을 의도적으로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월이나 3월 달에 앨범 발매할 예정이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분기 매출액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4월 이후로 좀 미루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라라고 좀 제안을 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임시 고문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 활동은 이수만 개인 소유 해외법인 회사인 CTP와 직접 계약 체결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조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슈퍼엠, 뭐 에스파 이런 그룹들의 이제 글로벌 음반 유통할 때 각각 해외 레이블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맺어야 되겠죠. 맺어야죠. 근데 맺는데 개인 기업인 CTP라는 회사가 해외 레이블사한테 6%를 선취하는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SM이 음반, 음원 포함한 이제 모든 콘텐츠를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SM하고 해외에 그 레이블사가 서로 수익 정산을 한 이후에 그 후에 이제 해외의 레이블사에 대해서 한 6%를 라이크 기획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갔을 텐데 이수만 대주주가 이거를 수익 정산을 하기 전에 SM과 해외 레이블사가 나누기 전에 아예 통 매출 기준으로 해외 레이블사에 6%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지? 예, SM의 에이전트로 일을 하는데 먼저 선취를 했다는 거죠. 네, 뭐 사전정산 전 기준으로 6%를 선취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것도 탈세 의혹까지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TP가 이번에 CTP가 이전에 수취했던 금액들은 라이크 기획 금액의 한 2배 정도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새로 알려진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기존에 뭐 온라인이나 뭐 하이브나 이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뭐 내부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하이브가 이수만 대표가 이제 국내 프로듀싱은 3년으로 제한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해외 프로듀싱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CTP가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폭로가 있어서 이제 하이브의 입지도 많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이제 카카오 또는 이제 온라인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여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주주 가치를 훨씬 더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오늘 카카오 주가 상승에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쪽 얘기만 들었으니까 이제 이수만 대주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어보고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한쪽만 들은 걸 싸움을 할 때는 다 서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개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래도 개싸움. 네,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서. 오늘 SM이 한 7% 넘게 또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도 12만 원 이미 넘어서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아무도 참여 안 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죠. 공개 매수가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7%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이제 실패가 됐는데 하이브가 이제 12만 원에 공개 매수했는데 이거를 우리 14만 원으로 할게라고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상대가 먼저 우리가 13만 원에 할게 또는 14만 원에 할게라고 다른 쪽에 제시를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이브도 이제 가격을 더 올려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네, 받고 이거네. 받고 더블 갈게 뭐 이런 거네요. 네, 일단 받아야 돼. 자, 이러면 카카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 그렇죠? 얘기할까요? 일단 저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각 여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9%에 대한 이게 이제 전략적 제휴냐 아니면은 경영권 문제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네요. 지금 상황이고. 근데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카카오도 참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서 더 이게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실제 정식 소송이었으면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1심 결과 나오는데 근데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빨리 나오거든요. 뭐 벌써 이달 말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3월달 초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마 카카오가 우리가 막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할 생각이 있어도 그 이후에 아마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죠. 꽉 다물고 전략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전략 수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고 과연 이게 헛방일까 아니면은 덜 평가받았던 게 본질같이 평가를 받는 것일까 하는 것도 앞으로 향후 되게 재미난 대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또 막 요구를 하지 않을까.
라이카 기획도 뭐 200억씩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안 가져가고 계속 뭐 재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활용하면은 얼마나 이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CTP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하면 또 한번 이 주주들이 예상하는 시장에서 보는 이제 기업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이브의 대응도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 되겠네요. 과연 해외 매출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이브의 대답도 이제 곧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네. 그거가 나오면 재밌네.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던데. 네. 뭐 어디로 가도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제일 화끈한 방법은 기존 대주주 지분을 싹 다 갖고 공개 매수하겠다고 얘기하고 기존 대주주한테 이권을 안 주고 우리가 앞으로 다 알아서 할게. 이번에 이제 이사 선임할 때 민희진 이사나 우리 저기가 이사 이름으로 안 올렸잖아요. 방시혁 네. 이분이 안 올렸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는 백기사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백기사가 아니고 그냥 인수할 거야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마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승환 대표가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에 빠지게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카카오나 온라인의 입장과 똑같이 하이브도 주주 가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런 CTP 같은 이런 구조를 만약에 기존에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 기만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주주들한테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얘기 안 했었으면 이제 모르고 있었을 텐데 모르고 이런 조단위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실사를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주주들도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굉장히 급하게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왔죠. 물론 예전에 했죠. 사전에 뭐 이미 다 분위기 알고 업계니까 내용 상당 부분 알고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나왔거든요. 공개 매수 제안이. 그렇죠. 물론 한 번 만난 것 같긴 하죠. 느낌에. 만나자마자 결정이 난 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실사를 안 한 게 참 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실사를 뭐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충분한 기간을 갖고서 뭐 장부라든가 다 검토를 하고. 근데 이 회사는 설비증설 회사나 이런 회사가 아니고. 그런 회사가 아니어도 뭐 재고나 이런 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약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파악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 구조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 네.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향방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참 어찌되거나 기존 주주들은 좋으실 것 같고 잘 정리가 돼야 할 텐데요. 네. 이게 그냥 결국은 저희가 바라는 건 이게 주주가치 제고와 대주주만의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요? 우리의 바람은 그겁니다. 딱 바라는 건 일반 주주, 대주주 모두 주주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회사의 영속성이 손상받지 않으면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우리 자본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SM이 어느새 시총이 막 3조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막 싸 보이더라고요. 아직 2조 원에 머물러 있는 막 이런 한때 900원에 샀던 주식이야. 네. 십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그때 몇천주 사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SM이 이렇게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계약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보이는데 다른 데는 어떨까? 다른 데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누가 엔터에 대해서 물어봐서 저는 엔터를 너무 좋게 보는데 딱 옛날에 테슬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20년 테슬라 같은 느낌. 너무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익을 뽑아낼 게 많은 내부적 상황이 있었다면 그럼 제가 그냥 너무 안이했던 거죠. 검토를 더 깊이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아주 해피한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